네,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아이웰빙 의원 원장으로 가정의학과, 통증의학과 진료를 하고 있는 설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분들, 특히 저의 파트너 사업자들, 또 소비자들, 또 저의 스폰서들, 또 이 글로벌 B&B 멤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시간을 마련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저처럼 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이걸 먹어야 당사슬이 생긴다는데 도대체 당사슬이 무엇인지, 그리고 꼭 이 메나테크 회사의 제품을 먹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토의해 보시죠. 그리고 본인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사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메나테크 회사는 소위 말하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 유통회사인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단계는 안 좋다던데 이런 편견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과연 도덕적이고 믿을만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건 저보다도 다른 이 회사의 시스템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앞으로도 또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은 정말 신뢰할 만한 제품들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이겠죠. 이러한 점들을 확신해야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이 고가의 영양소를 계속 먹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몸이 아파 오신 분들이라면, 또 아프신 분들을 지금 돕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시라면 어떤 환자를 돕고 계십니까? 현대의학의 현실을 보면은 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다수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암 환자랄지 이런 만성 질환자들이 좀 여러분들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환자들을 돕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또는 과면역 반응으로 인한 알러지, 천식, 비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삶을 괴롭히는 질병들이시죠. 또 세포가 교통하는 데 오류가 생겨서 생기는 병들, 이러한 병들, 당뇨, 건선, 류마티스병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현대의학으로서는 완치라는 단어보다도 그냥 약으로서 증상 완화시키는 그런 병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 10여 가지에서 지금은 80여 가지로 늘었다고 하고요. 제가 보는 환자들 중에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환자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우는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현대의학의 현실인데요. 실제로 CT나 MRI에서 암이나 이게 발견되면은 뭐 수술을 권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전에 미병 상태의 여러 가지 상태, 우울하고 소화불량, 비만, 근육통, 스트레스, 빈맥, 수면장애,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원을 가도 검사해서 안 나오니까 다시 저희들 같은 가정의학과 의사나 1차 진료 의사에게 또 하소연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2012년에 이 건강에 있어서의 당사실의 중요성을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많은 이러한 병들이 국립과학원 학술지의 보고에 의하면 이 주요 당사슬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사실이 무엇인지만 좀 알고 나면 이러한 병들이 치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사실이 무엇이길래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모든 질환은 당사실이 관여한다고 발표한 것인가? 이 당생물학의 발전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연도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당사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의학적인 것을 좀 보고요. 세 번째로
내가 내 몸에 당사슬이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내 몸에 당사슬이 있다면 이 당사슬을 내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인가?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먼저 당사슬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발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벌써 적혈구의 ABO 타입 당단백 연구를 처음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확립된 거죠. 인간의 혈액형은 세포 표면에 있는 이 당사수를 결정이 되는데 이 A형에는 O형이 없는 N아세틸 갈락토삼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고 B형은 갈락토스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고 A, B형은 이 두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것이고 O형은 이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A형, B형, O형, AB형이 구별되어질 정도로 당사슬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1970년대에 와서 이 당사슬이 세포의 신호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당히 벌써 이른 시간에 의학이 발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용어를 좀 정리해 보시죠.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당, 글리코, 탄수화물은 같은 단어입니다. 단당류 또는 다당류,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하나이냐 여러 개가 돼 있느냐 이걸로 단당류, 다당류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고 이게 단백질이나 지질에 부착된 것을 당접합제 또는 당사슬 또는 글리코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슬 중에 단백질에 당이 접합된 것을 당단백질을 하고요. 당사슬 중에 지질에 당이 접합된 것을 당지질을 하는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세포 표면인데요. 동그란 것이 있죠. 이게 이 덩어리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 단백질에 이 카보하이드레이트, 이 당 영양소가 점점점 붙어 있죠. 이걸 당의 단백질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당 단백질을 하고 이 노란 게 지질입니다. 지방 성분들. 이 지질에 이 붙어 있는 당인 것을 당지질, 글리콜리피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세포 표면에 이러한 당사슬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1980년대에 전자현미경이 등장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로 가볼까요? 드디어 이제 성분이나 질량 분석기 등이 등장해서 이 8가지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이런 성분들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락토스, 글루코스,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유라미닉 애시드,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입니다. 자, 93년도 1월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 실린 백혈구와 암세포인데요. 이게 모양이 이 백혈구, 건강한 백혈구 모습과 좀 다른 변형된 암세포의 당사슬 모습인데요. 백혈구, 건강한 백혈구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다. 이게 발표되었습니다. 실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하나 프린트를 했는데요. 당사슬들은 세포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93년도에 벌써 이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당사슬이 없는 세포는 없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각종 기관 조직이 당사슬인데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이런 미세한 조직들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신경세포, 코 안에 점막의 당사슬, 폐의 당사슬, 정자와 난자의 당사슬들, 혈관벽, 귀, 우리 이명 어지러움이 이게 사라지면 생긴다잖아요. 기관지에 붙어 있는 당사슬들, 위에 있는 당사슬들인데 이 당사슬이 깨지면 헬리코박터균이 생겨서 위궤양이나 위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난관, 줄기세포도 이렇게 당사슬이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든 병균들도 이렇게 전부 다 당사슬로 핵 주변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에이즈균, 인플루엔자균, 또 B형 간염균, 이거 전부 다 암세포들도 헬리코박터도 전부 다 이렇게 당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고 있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보통 신문이나 뉴스에는 전부 다 스파이크 단백질로 나오죠. 이 백신을 만들 때. 근데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은요.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스파이크 단백질 하니까 원래는 당 단백질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 간단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을 설명할 때 RNA 바이러스에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당 단백질을 가리키는 당사슬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은 참 대단하죠. 혈관 안에 있는 내피에 있는 당사슬을 찍은 사진입니다. 예, 과학이 발달하니까 전자현미경의 발달 덕분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혈구의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적혈구를 덮고 있는 글리코칼릭스 당사슬입니다. 자, 95년도로 가볼까요? 영국의 과학 저널지 네이처지에 당 영양소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포 표면의 당이 세포의 이동과 염증에 관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서 당사슬이 하는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한시방에 보이는 게 세포입니다. 세포와 이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과 미네랄, 비타민들을 인지하는 것이고 여기 독소들,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들을 구별하여 면역작용하는 것도 당사슬이 하는 일이고 이게 첫 번째네요.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 호르몬을 주고받는 것은 당사슬.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미네랄, 비타민, 호르몬을 먹어도 당사슬이 없으면 빨판이 없으니까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 네, 이걸 생각하면 당사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되죠. 자, 96년도 아주 획기적인 해입니다. 하퍼 생화학 교과서에 당 영양소 발견이 수록됐는데요. 아마 혹시 이 자리에 이러한 의학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교과서에 이 논문이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수십 수백 편의 논문을 써서 그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을 때 교과서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과대학생들이 오류가 없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인데 그래서 올바른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과서에 논문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1996년대에 의과대학생들이 보는 생화학 교과서에 이 내용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인정되어 있었던 것인 사실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 200여 개의 당당류가 있지만 8가지의 당 단백질의 당사슬이 발견되는데 그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과서를 이거 찍은 겁니다. 이렇게 갈락토스, 그리쿠스 아까 8가지 우리가 읽어보았죠.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 하는 게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이죠. 확신이 좀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96년도가 놀라운 또 하나의 해인 이유가 보니까 이때 메나테크에서 세계 최초로 당 영양소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세계 특허를 출원한 해가 같은 1996년이었더군요. 그래서 이 메나테크 회사의 역사도 상당히 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1년으로 들고 2000년 시대로 왔습니다. 사이언스지 100년 현대의학의 최대 발견 그리코 영양소 신세계가 펼쳐지다 사람을 살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42페이지를 할애해서 이러한 내용을 실었다고 하는데 아쉽게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읽고 더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서는 세포 표면의 당이 생명 유지를 위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세히 게재한 해라고 발표되어 있고요. 2003년 MIT 테크놀로지 인사이드에서는 당화에 의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단백질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이게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사슬이 붙기 전에 먼저 단백질이 만들어지죠. 유전자에 통해서. 그러면 근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당사슬이 붙어야 된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2003년 MIT 공대 테크놀로지 리뷰지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글리코믹스를 선정하였다는 놀라운 뉴스죠. 2006년 뉴턴 과학지 1호로에서는 지놈, 유전자를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는 당사슬이다 발표했고요. 혈액형으로부터 암의 전이에까지 관여하는 세포의 얼굴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뇌도 당사슬이 없으면 작용하지 않는다. 요새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뇌와 관련된 질병들이 있죠. 파킨슨 병도 많이 늘고 있고 치매도 늘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할 것 같습니다. 자, 2006년 하프의 성화학 교과서가 이제 27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더 발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우리 몸이 포도당으로부터 다른 단당류를 만들어 쓸 수 있긴 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단당류를 보충해 주는 것이 당사슬을 만들어내는데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 2010년 탈리타 베스트 박사 동료들이 이 당 영양소 복합체가 인지와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달 신경 심리학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이 이것이었는데 요지가 이것입니다. 네. 그때 로버트 A 박사는 이 엄격한 이중 맹금 연구의 결과는 이 맹금 연구라는 것은 뭐냐면요. 환자가 내가 가짜 약을 먹는지 진짜 약을 먹는지 모르는 것을 맹금,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이중 맹금이라는 것은 그 영양소나 약을 준 의사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환자가 진짜를 먹는 것인지 가짜를 먹는지 모르는 게 블라인드, 더블 블라인드, 이중 맹금 연구입니다. 누구만 아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연구원만 아는 검사 테스트죠.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연구를 해가지고 메나텍의 대표 제품이자 독전 제품인 엠브로토스 복합물의 중요한 생물학적 영향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당시 메나텍 공동 경영자경 최고 과학 책임자인 시노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엠브로토스 컴플렉스를 섭취한 연구 참가자들이 기억력이 많이 향상되고 우울증에 긍정적 효과가 생긴 것은 뇌기능에 대한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논문을 보고 그냥 제가 요점만 간단히 정리한 것이니까요. 네. 네. 내용은 맞을 것입니다. 네. 자, 지금은 인지기능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 상용화가 바이오의학의 연구의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연구가 합성 화합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 복합제는 천연자원, 주로 식물에서 분리되고 정제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아주 뭐랄까 자신의 찬 넘친 그런 말을 시노트 박사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2012년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의 당사슬의 중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상당히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걸 보면 주요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every disease입니다. 일부 중요 질환은 이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every disease 당사슬이 관여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질환은 일단 당사슬이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의 변화도 일반적인 특징도 당사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원인과 진행에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암 치료는 아직 완전히 정복이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암이 발견된 시점은 되게 많이 퍼졌을 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진행에도 연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암 진행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막고 싶거나 다른 암이 생기지 않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당사슬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학이 완치하기 어려운 질병이 다수라고 우리 했었죠. 그 이유가 사실은 당사슬을 몰랐기 때문에